2023년 9월 13일 김경민의 경영벙커. 오늘 주제는 밤새 클럽에서 놀다가 직원들의 취미생활 그냥 둬야 돼. 오늘 직원들 동아리 활동이나 사내 좋은 친목과 인간관계가 생산성 그리고 퇴사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좀 하겠냐면요, 뭐 영화, 스포츠, 클럽, 취미생활 많은 직원들 적응 안 되네, 뭐 이렇죠. 네. 취미생활 트렌드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업무 생산성과 직원들의 취미, 뭐 생산성 높이는 다양한 사내 동아리들, 취미생활로 업무 생산성 높이는 방법들, 이런 이야기들,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자체 채널입니다. 자체 채널에서 이제 삼성전자 삼중생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등산에 진심인 삼성전자 직원, 히말라야 가려고 이래요. 이게 이제 사내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우리들의 슬기로운 취미생활, 그래서 뭐 스쿠버 다이빙,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의 뭐 생선 요리하는 거, 뭐 나는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아, 뭐 그 다음에 악기 배우는 거, 이런 것들 사내망에 좀 올라와 있죠. 일할 때는 일을 하고 즐길 땐 즐긴다, 업무 오퍼하고 뭐 즐긴다, 이런 이야기들. 취미할 때에 뭐 이런 공예물들 만드는 거, 그다음 뭐 롱보드 타는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또 펜싱한다, 이런 게 어디에 나오냐? 네, 삼성전자 반도체로스럼 자체 영상관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마치 이런 것을 촉진하기라고 하는 것처럼, 네, 이러면 아실 겁니다. 지금도 삼성은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합니다. 1시간 일찍 출근, 1시간 일찍 퇴근입니다. 뭐 그 저녁 시간들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요런 거는 좀 어떠세요? 2030 20대, 20, 30대 클금사 하나 만들어봤다. 목적, 같은 취미 가진 사람 만나기, 뭐 다른 분야 사람들과 네트워크하기, 클럽 라운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오프톡, EDM과 힙합 좋아하는 분들 같이 가십시다. 블라인드에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뭐 이거 여러분 아세요?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은 밤이 화려한 분들,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 클럽 입장 그 손목 밴드라고 그래요.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콘서트 입장, 주로 요즘 이런 걸로 한다고 그럽니다. 네, 아마 저와 여러분은 좀 처음 보셨겠죠. 이로 에버랜드 가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러실 수 있죠. 예, 클럽, 콘서트, 손목 티켓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보스에는 이런 것도 나옵니다. 보스님들께 여쭤봅니다. 술 때문에 오후 늦게 정신 차린 직원, 오늘로서 3번째입니다. 더 이상의 배려는 없어야 할까요? 일하는 모습은 정말 성실하게 누구보다 잘하는데 술 한 번 마시면 망가진다. 2번 전과가 있어서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실수 또 했다. 일의 능력과 상관없이 직장에 대한 규율과 원칙을 바로 잡는 게 맞을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지, 제 욕심은 정말 사람 만들어서 가고 싶은데 뭐 좀 안 된다. 거기에 뭐 댓글이, 갈 사람 가야죠. 그런데 뭐 아무리 능력 좋아도 그렇게 분위기 흐리는 사람 계속 데려가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경영자들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죠. 개인 취미 활동하는 것까지는 뭐 상관없지만은 그것이 업무 출근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출근해서도 뭐 컴퓨터 화면 보니까 뭐 장비 사는 화면 보이고, 뭐 출근해서 직원들과도 자꾸 뭐 취미생활 이야기하고, 그러면 경영자가 생각할 때 뭐 이게 참 뭐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 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클럽 입장 손목 띄인 거, 네, 여러분 아시죠? 채팅창에 올라와서 읽어드렸어요. 2022년 취미생활 자기개발 트렌드를 보니까 20세부터 50대까지 남녀 10명 중 7명은 취미나 자기개발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 중 단 13.5%만이 정부나 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고 본인이 비용을 모두 감당하고 있다. 취미생활 본인 비용 감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정기적으로 하는 취미생활이나 자기개발이 있느냐? 66.6%입니다. 취미생활 자기개발, 이게 참 우리 뭐 기성세대는 좀 구별이 되지만 취미와 자기개발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주 2.4회가 평균이고요. 1회 사용 시간은 뭐 1.2시간 정도, 지출 비용은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본인 부담이 대부분은 본인 부담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2022년 오픈 서베이인 거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20대부터 뭐 60살까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한 70% 정도 가까이가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번 할 때의 1시간 이상 취미생활이나 자기개발 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지금의 어떤 통계 결과입니다. 네, 전체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게 뭐냐라고 봤더니, 가장 많은 게 재테크,
투자, 그리고 이제 스포츠나 피트니스, 그리고 이제 어학, 요리, 음료, 교양 요런 파트가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성별로 볼 때에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구간이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구간도 좀 일부 있습니다. 요리, 음료 이렇게 아무래도 여성이 좀 더 많죠. 연령대를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사실은 비슷합니다. 사실은 20대부터 50까지 비율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재테크 투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재테크 투자가 취미일 리는 없고 재테크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중에서 28%니까 3명 중에 1명 가까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고려 요소, 취미 자기 개발 활동 선택 시 중요하게 보는 고려 요소가 뭐냐? 오픈 서베이 조사입니다. 2022년 조사니까 첫 번째가 가장 높은 비율이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하는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인지, 정신적 건강을 기대할 수 있는지, 재테크 등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비용 지불이 있는지, 육체적 건강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기가 이제 한 6대 요소 정도로 나오고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재미와 즐거움 이렇게 되죠. 1순위가 그렇고요. 1, 2, 3순위 합한 결과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재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비 플러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전문적인 일로 기획해서 사업으로 확장,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 이런 용어가 나오죠. 플러너라는 단어하고 앞에는 뭐예요? 앙트레프러너잖아요. 앙트레프러너.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앙트레프레너라는 단어인데 하비프러너라는 단어가 이제 나온 겁니다. 이제 취미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워라밸 문화도 확산돼 있고 평생 직장 개념 거의 사라졌고 쉬운 창업 환경도 조성돼 있기 때문에 취미를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도 직장인 5명 중에 1명꼴이 되더라. 잡코리아 약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편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 친구들이 생기죠. 친구들이 생기는데 질문을 해봤습니다. 회사 절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사 내에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9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내가 취미생활이나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개발도 하고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94%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갤럽의 직무만족도 조사, 이제 12 퀘스천, 12가지 질문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 12가지 질문의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나는 회사 내에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료가 있다. 이 질문이거든요. 그것이 직무 만족도 12개의 질문 중에 하나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중인 거죠. 직무 만족도, 업무 생산성, 퇴사율의 감소와 직결되어서 연결되어지는 게 회사 내에서 친한 친구가 있느냐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갤럽 조사가 최근에 직장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팬데믹 속에서 직장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봤더니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했어요. 베스트 프렌드가 회사 내에 있다. 나는 아주 그냥 동의한다, 아주 동의한다로 봤을 때 아주 동의한다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동의한다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한 비율이 직장 만족도가 더 높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친한 친구가 있는 직원이 우리 조직을 좋은 조직이라고 추천해 줄 가능성이 더 높았다. 직장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갖고 있는 것이 성공적인 직원 경험과 의사소통, 헌신, 기타 결과에 기여하더라. 실제로 최근 갤럽 데이터에 따르면 원격 및 하이브리드 작업이 극적인 증가를 됐다 하더라도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에 직장에서 친한 친구를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더라. 비율이 매우 그렇다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족한 사람들 비율을 봤을 때 훨씬 더 높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업무 자체가 개인화되죠. 아주 그 개별화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출근해야 됩니까? 저는 일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도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다 커뮤니케이션 되는데 꼭 만나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갤럽 조사, 미국 조사인 거죠. 갤럽 조사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업무만 하는 것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 친한 친구 관계를 가진 것이
직무 만족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라는 겁니다. 동시에 취미와 업무 생활의 관계도 조사를 해보니까 비즈니스 매거진 조사에 나온 것이고요. 이 분석에 따르면 취미 생활을 하는 직원들은 15에서 30% 일을 더 잘했다. 취미 생활에 빠져드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일을 하기 전 재충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우리들의 장점과 단점 또는 우리들의 도움이 될 지식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수단이 되더라.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한 더 큰 통제감과 숙달감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나름대로 리크리에이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5에서 30% 정도 일을 더 잘하더라. 취미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더라. 여러분 좀 어떠세요? 일을 잘하다 보니까 취미를 가졌을까요? 취미를 하다 보니까 일을 잘했을까요? 이게 참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구별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회과학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죠. 여러분 최근에 아마 신문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정말 셀럽 중에 셀럽이죠. 이효리가 최근에 제주도에서 보컬 트레이닝 코치에게 카톡을 보냈다 그러죠. 이렇게 좀 배울 수 있습니까? 발성을 좀 배워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누구냐 이렇게 했는데 실은 저 이효리인데요. 그러니까 발성 코치가 다른 사람 사칭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효리가 셀카 찍어가지고 진짜 저예요. 이러면서 자기가 아주 초기부터 길거리 캐스팅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컬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지 않고 데뷔를 해서 늘 마음속에 제대로 노래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배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소통한 것을 자기가 이제 공유를 했죠. 그리고 그게 기사에 나올 정도로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루키 마인드를 갖게 되고 어떤 일을 배우는 과정은 여러분들 알보시고 아실 겁니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고 하는 것에 그런 과정을 새롭게 받는 과정 자체가 자기 통제감과 숙달감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거 자체가 몰입감도 올려주고 업무 전문성도 생산성도 더 올려주더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새롭게 배우는 게 없는 사람과 어떤 일에 있어서 새롭게 배우는 게 있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15에서 30%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거죠. 사내 동호회 키워주니 에자일이 쑥쑥 2019년 동아 비즈니스 리뷰 자료인 거고요. A기업은 평소에도 다른 부서나 조직의 사람들끼리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클럽을 활성화해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직원들끼리 공부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다. B 조직은 동호회 활동에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서로의 일하는 방식을 공유하고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동료들을 눈여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C 기관은 다양한 주제의 포럼을 개최해서 평상시에 전혀 다른 분야의 직급의 사람들과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을 거쳐야 신속한 의사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한 조직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미는 어떤 취미를 하느냐, 좋은 취미, 나쁜 취미 이런 걸 좀 떠나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라는 새로운 어떤 접근, 내 두뇌의 미엘린이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민첩하고 효율적이고 수평적이고 토론 중심적인 업무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탠리 밀그램 실험 아마 아실 겁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으로 유명하죠. 사람들을 불러다가 칸막이가 있고 반대편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간단한 질문을 하게 하죠. 2 더하기는 몇입니까? 이렇게 4 이렇게 대답을 하면 놔두고 그거 틀리면 이렇게 전기 자극을 하게 하는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답을 일부러 하게 해서 전기 자극을 과연 몇 단계까지 하게 하느냐 이런 거인 거죠. 근데 이제 끔찍한 사실은 사람들 중에서 약 60% 이상이 사람이 죽을 정도의 전기 자극까지 꽉 눌렀다고 그러죠. 틀리기 때문에. 왜요? 주변에서의 어떤 그 권위, 실험이라고 하는 어떤 이게 하버드 대학 실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권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그런 권위에 순응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유명한 밀그램 실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좁은 세상의 실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지점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어느 지점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과 불과 6단계만 거치면 연결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1에서 6이죠. 실제로는 이제 5번 소개받으면 모두를 소개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단계 분리 이론 이런 게 나오고, 이것을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말콤 글래드웰이 낮은 연결고리의 힘이라는 단어를 썼죠. 아웃라이어의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 이제 1만 시간의 법칙 또는 10년의 법칙 이 이야기도 좀 나오고, 우연성의 법칙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이 낮은 연결고리의 힘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이 있는 거냐면요, 우리 회사의 혁신이나 우리 부서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 일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연결고리, 약간 우연적인 만남과 오히려 우리 업무를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사고를 하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직원들이 우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 사람들끼리, 같은 사원끼리가 아니라 같은 부장끼리가 아니라 사원과 부장이 섞여서, 혹은 우리 조직 내의 사람들만 만나는 직원이 아니라 우리 조직이 아니라 아니 좀 극단적으로 클럽 가서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낮은 연결고리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밀그램이 이야기한 좁은 세상 실험 6단계 분리 이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디별 이야기인데, 마이 칙센티미아이, 제가 종종 예를 드는 몰입의 즐거움의 저자이자 몰입의 저자이기도 하죠.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해당 영역의 규칙과 내용뿐 아니라 현장이 선택하고 선호하는 평가 기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전문성뿐 아니라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현장이 어떠한가에 대한 어떤 거 있죠. 그거를 좀 융합되어져야 사람이 몰입도 하고 창의성도 일어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인과 현장과 어떤 문화 이런 거 있어요. 개인이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 협업 규칙, 어떤 일의 전문성, 그것뿐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 이 세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창의적인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 첫 번째, 개인 중심의 창조성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두 번째, 관계 중심의 창조성, 세 번째, 조직 문화 중심의 창조성,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제가 드리려고 이 자료를 보여드린 거냐면, 첫 번째, 창의적인 거 개인 중요해요. 그런데 회사가 조직 문화와 어떤 조직 내에 있는 어떤 위계 이런 것들만 강조하지 말고 뭘 강조하셔라? 어떤 그 직제, 직무, 역할, 부서 이런 걸 좀 뛰어넘어서 개인적 인간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만들어줘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조직 내의 창조성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비정형성인 거죠. 그래서 직원들의 취미생활은 업무 생산성과 조직의 소속감, 그리고 창의적 사고방식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취미, 사내 동호회 활동을 격려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소결이 됩니다. 패스트 캠퍼스는 이제 사내 동호회 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드게임 동호회가 있어요. 그래서 팩겜이죠. 패스트 게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사내 동호회 활동들, 게임하는 동호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팟으로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머니투데이 2023년 자료인 거고요. K뱅크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K뱅크. 사내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서 조직 문화의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 직원 누구나 분기마다 동호회를 설립하거나 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분야 제한은 없다. 동호회는 1년에 최대 1,800만 원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우수 동호회는 추가 인센티브 활동도 받는다. 그래서 꽃꽂이 활동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꽃향기가 나는 행원 70%가 사내 동호회를, K뱅크 직원의 70%가 사내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어때요? 뭐 업무에 도움도 안 되고 업무 뭐 학습하는 것도 아니고 뭐 꽃꽂이 하는데 70%가 참여하는 거예요. 동호회를. 그리고 이제 1년에 그 동호회에게 1,8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거 왜 하겠어요? 에드윌 뭐 여러 가지 시도하는 회사이기도 하죠. 뭐 최근에는 주 4일째 했다가 뭐 이렇게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니까 5일로 가가지고 또 뭐 한번 이렇게
멍들었죠. 멍들었죠. 그러나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독서크루라는 제도가 있어서 도서 구입비 지원해주고 타 부서 직원과 공유하는 거, 새로운 시각도 획득하는 거, 사내 독서 동아리 이렇게 활동하게 해주고 책값 지원해주고 이런 회사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가인즈 컨설팅 그룹도 도서비 지원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입니다. 뭐 경상일보 자료 가지고 왔고요. 당근마켓 뭐 요즘 뭐 네카라 쿠베 당토 할 때 당까지 가잖아요. 예, 문화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호회를 1년 동안 꾸준히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문화의 날이 있어서 그 문화의 날마다 해체 모여 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 이렇게 열어주고 뭐 참여하게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창덕궁 가가지고 뭐 이렇게 산에망에다 올리는 거, 뭐 디자이너들과 함께 이렇게 뭐 공예 작품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촉진하는 겁니다. 영화 볼 수도 있고요, 전시회 갈 수도 있고, 연극할 수도 있고, 산책할 수도 있고, 문화활동하도록 촉진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할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부서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경복궁 가서 만났어요. 와, 이런 거 좋아하세요? 역사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옷 예뻐요. 이런 이야기 서로 나누는 거죠. KT 테크캠프를 보면 개발에 필요한 실제 과정을 전문 교육기관과 협업해서 제공해주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자발적 학습 공동체, 시니어 직원과 1대1 멘토링 제공해주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뭐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 서로가 학습하고 뭐 코드 리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도 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개발자들도 최근에 컨퍼런스를 자체적으로 열었어요. 뭐 모여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스터디하고 그동안 연구했던 거 발표해주고 서로 간의 지식과 노하우 공유해주고 또는 이제 외부에 가서 멘토 뭐 이렇게 멘토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뭐 저기 어디 강남까지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루 정도 배우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는 너무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장을 하죠. 왜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리크리에이션도 되고 리프레시도 되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겁니다. 사내 지원 프로그램 이런 제도를 좀 더 운영을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친밀감이 좀 증가합니다. 회사 내에서요.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는 겁니다. 협업해라 해봤자 만난 적도 없는 사람과 어떻게 협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고 관계가 쌓이고 협업해라 그랬을 때 뭐 톡이라도 한번 보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회사에 대한 신뢰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아, 우리 회사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원 역량의 증가와 생산성도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어떤 데이터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즈 캠퍼스에서 사내 동아리 활동 계획서인 겁니다. 여러분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셨어요. 사내 동아리 활동 계획서를 보시면 여기에 동아리 이름 적을 수 있죠. 일정 및 기간, 그리고 이제 참여자, 목적, 주요 활동 내용, 지원 및 요청 사항, 승인. 그래서 뭐 이렇게 쫙 승인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샘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회사는 일단 2023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내 동아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뭘 해든 상관없는데 뭐 6명 이상 모이면 혹은 뭐 5명 이상 모이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이렇게 뭐 어디 검토를 어디 거쳐야 될까요? 지원실 검토를 거치거나 혹은 뭐 본부 검토를 거쳐서 가지고 오면 요청사항 곱하기 70%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 100% 지원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취미 활동이다. 그러면 30% 지원하겠습니다. 혹은 뭐 70%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연말까지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내년에도 확산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회사는 너무 작아서 직원들끼리 자체적인 동아리 활동하기 좀 쉽지 않다. 그럼 뭐 하시라고요? 네, 요거 하시면 됩니다. 전체 화면 주시죠. 문화 캘린더예요. 그래서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작은 회사들에게 맞는 걸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한 30명 아직 안 된다. 30명 안 된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뭐 여러 개 이렇게 다양성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문화 캘린더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 전체적으로 업무 이벤트가 어떻게 되고 가치 경영, 인재 경영, 그리고 지식 경영 관점에서 대략 이때는 워크숍 한번 하자. 체육대회 이때 가자. 이때는 좀 패밀리 파티 하자. 연말에 송년회는 이때 좀 하자. 인재 관점에서는 승진식 이때 하자. 요건 뭐 빅맨 스피치라고 좀 이렇게 유명한 연사 좀 불러서 강연을 듣는 시간 좀 갖자. 그래 뭐 독서학습 2달에 한 번씩은 좀 하자. 요렇게 좀 문화 캘린더를 연간으로 좀 계획을 해서
직원들이 좀 볼 때, 아이, 그래도 좀 재미 요소라도 좀 있어야죠. 재미 요소라도. 그래서 문화 캘린더 자료, 매뉴얼에서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도 좀 만드시고, 가치 판단 기준도 하시고, 행동도 좀 통합적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활용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4월 기독교의 부활절을 기념해서 헌혈을 하는 문화가 있다면, 제가 처음 직장 생활했던 그곳이에요. 또 있거나 첫눈 오는 날에 다 함께 찐빵을 먹는 전통이 있거나, 회사의 창립 기념일에는 고아원을 방문해서 봉사활동하는 문화가 있거나, 내가 경험한 좋은 전통이나 문화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자부심 있어 하는 문화인 거죠. 우리 회사는 이런 것도 해. 자부심 있어 할 만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체크해서 좀 집어넣어 주고, 동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 수영복 회사다. 그러면 성수기가 6월, 7월이잖아요. 이때는 뭐 하지 마세요. 열심히 현장에서 팔아 제껴야죠. 이때는 좀 하시고, 바쁜 거는 그때는 뭐 하지 마시고, 안 바쁠 때 요럴 때에 요런 행사들을 좀 집어넣어서 우리 조직이 이미 가지고 있는 밝은 점도 좀 보시고, 업무상 바쁜 시간대가 언제인지 좀 보시고, 그동안 했던 것들 중에서 좀 직원들이 좀 좋아했던 것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문화 캘린더도 좀 작성해 보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자, 이거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라면 가인즈 캠퍼스에 들어가 보시면 적용 시트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PPT 자료 그대로 있으니까, 엑셀 자료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직원들과 대화하시다가 칸만 집어넣으면 그래도 버전 1은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나무 교영자님, 채팅창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도배하셔도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자, 문화 캘린더 작성하실 때는 주요 행사들, 그 다음에 어떤 걸 실천하고 있는지, 구성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건 뭔지, 이런 거 참 좋더라, 벤치마킹 할 건 뭔지 이야기 나누셔서, 자, 올해 2023년 9월이잖아요. 딱 좋아요. 연말까지 버전 0.5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우리 창기 기념일 언제지? 송년회 이때 하자. 출정식 이때 하자. 가을 야유회 갈까 말까? 가자. 독서 한번 하자. 특강 한번 듣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를 조금 지금 계획하셔서 날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그게 0.5 버전이 되고요. 2024년도에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른바 경영 캘린더, 문화 캘린더, 그거 성과 캘린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타트를 해 보시겠습니다. 자, 필독 영상 당연히 있겠죠. 사내 동아리 활동 계획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내해드렸고요. 자, 이쪽에 클립 목록 있죠. 오른쪽에 파일 목록 있습니다. 자, 전체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파일 목록, 추천 영상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셔서 단체 영상관에 등록할 수도 있으니까 직원들과 함께 활용하시고요. 읽으실 때는 좋아요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필독 영상 여기 보여드리고요. 오늘 가인즈 캠퍼스에 발행된 영상이 있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신규 영상이 있습니다. 작은 브랜드들이 팔리는 상품 만드는 법, 시장 조사 방법 3가지 10분 만에 알려드리는 강의와 양식 올려드렸습니다. 자, 어제 온라인 비즈니스로 매출 올리기 주제로 해서 큐레이션 로드맵 발행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어제 발행이 됐고, 오늘 추가적으로 컨설팅 현장에서 시장조사, 작은 기업이 어떻게 오프라인 상에서 온라인 사업하는 데의 시장조사를 어떻게 할지 저희가 현장에서 실천했던 컨설팅 파트 쪽에서 이번에 지금 지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 20% 절감해서 시장조사하는 방법 나눠드렸으니까 온라인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요, 내일 아침에 좀 위험합니다. 내일 아침에 좀 위험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노조하고 KTX 노조 또는 뭐 이쪽 파트 몇 개 노조가 연대해서 파업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파업할 것 같죠. 그래서 뭐 뉴스에서 파업 이야기 계속 나올 텐데, 그때 기해서 파업에 관련된, 노동조합에 관련된, 제가 전에 노회타협력실장 오랫동안 했습니다. 관련된 법적인 기준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미 파업이 발생한다. 그러면 경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노동조합이 생기거나 혹은 생기지 않거나 혹은 예방하거나 뭐 이런 활동들, 내일 살짝 위험합니다만 그래도 경영자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또 준비하고 또 어떻게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돼야 될지에 관련된 이야기 내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경영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콘텐츠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어지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는 분이라면 저희는 매일 아침 경영자를 위한 지식을 나누는 김경민의 경영벙커는 7시 반에 저희가 다시 돌아옵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